안녕하세요 여러분. 앞서 제가 엄청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는데요. 추석 때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그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추석을 아예 날려버렸는데 얼마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.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혼자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했으면 기쁨을 나누고 불합격을 했으면 저의 의지를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합격했어요. 이 자격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패스! 그리고 항목별로는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7개의 항목이 있어요. 제가 받은 항목 그리고 이거는 토탈 점수예요. 그러니까 이 7가지 항목 토탈이 175점이고 저는 137점을 맞았고 합격의 커트라인은 128점부터 커트라인보다 9점을 더 맞아서 합격을 했습니다. 이 자격증이 대체 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라는 자격증이에요. 그래서 보통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따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따시는데 산후조리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분만실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따시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모성 파트나 아니면 소아과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국제 자격증이어서 뭐 미국이나 어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이 3가지 자격이 충족되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공인된 의료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저희 같은 간호사, 그리고 의사, 한의사, 아니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다 이걸 따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 경험자.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수유와 직접 연관된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시험 응시 원서 접수 직전 5년 이 기간 동안 경력만 유효하대요. 이게 왜냐면 랜덤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서류에서 내가 최근 5년 동안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직접 수유와 연관된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대요. 저는 그런 랜덤 서류 요청이 걸리지 않아서 시험 접수하고 교육 수료해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. 세 번째는 수유와 직접 연관된 교육 수료를 완료하면 되는데 최소 95시간 이상의 수유와 연관된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. 처음에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찾아보니까 한국 LC협회 평생교육센터 여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교육 들으러 안 가셔도 되고 다 온라인으로 수료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수료한 거를 보면 이거는 선택이고 이 정규 강의 있죠. 이 강의를 수료하시면 그 요건에 충족이 돼요. 이게 시험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. 5월 달부터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에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제가 아까 들었던 정규반 강의를 다 수료하시면 돼요. 상당히 많더라고요. 들을 게.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거예요. 과목마다 끝나면 뭐 레포트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막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강의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레포트를 제출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최소 9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시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저예요. 104시간 18분을 듣고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어요.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료하실 수 없어요. 그래서 레포트도 잘 제출하시면 되고 문제풀이 과정은 듣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문제풀이 과정은 필수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들은 총 강의는 그 인텐시브반 정규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이거 2가지를 들었습니다. 온라인 시험 원서 접수는 보통 뭐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 하더라고요. 교육은 그 전에 들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을 하게 되실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공지가 뜨니까 놓치지 말고 시험 접수하시면 되고요. 시험 응시료는 싸지는 않아요. 여기 보면은 660불이라고 나와 있죠. 달러로 660불이었어요. 응시료가 130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내년에 또 시험을 꼭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응시료가 이렇게 비싸요. 그래서 한번 시작을 했다 하면 응시료가 아까워서라도 계속 시험을 봐서 붙어야겠더라고요. 그리고 아래 서류는 원서 접수를 한 후에 무작위 선정된 응시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랜덤 서류 제출이거든요. 엑셀 파일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유 관련 임상 경험을 뭐 1000시간 이상 했다 하는 그 시간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면 되고요. 교육 수료증 이거는 아까 그 정규 강의 들으시면 교육 수료증을 뽑으실 수 있어요.
그리고 뭐 면허증, 2016년 전에는 추천서를 2명 이상한테 받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없어졌어요. 근데 이거는 저한테 나눈 거 보니까 몇 명한테나 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형식과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90문제는 텍스트 기반, 그리고 나머지 85문제는 그림이 나와요.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데 정규반 그 수업 과정을 듣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3문제씩 풀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그림만 보고는 너무나 부족해요.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풀이반 과정을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다양한 그림을 보고 제가 그 그림을 익혔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헷갈려요. 막상 가서 보면 너무 헷갈려서 저는 진짜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.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사진이 저는 그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진짜 기출문제에 있는 사진만 눈에 엄청 익혀가지고 갔는데 똑같은 사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똑같은 사진이 나오겠거니 하고 사진을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증상을 가진 가슴 사진 막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국제 자격증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시험을 영어로 봐야 되나?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언어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당연히 시험을 봤고요. 그런데 한국어로 시험을 봤는데 좀 이게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해석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이렇게 해석이 되게 어색한 해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된 지문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신청해서 저는 한국어로 봤습니다.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한국에서 딴 IBCLC 자격증으로 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나요? 가능합니다. 여기에 합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이 되는 국제 인증 자격증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 자격증은 우리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 번 따면 그냥 평생 가는 거잖아요. 이거는 5년마다 또 갱신을 해주셔야 돼요.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시험을 또 봐야 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리가 있긴 해요. 이게 공부가 굉장히 쉬운 공부가 아니고 양도 굉장히 방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잊어먹긴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또 시험을 다시 봐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느냐 하면 뭐 병원이나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가정의학과, 유방외과 뭐 이런 한방병원 같은 데서도 요새는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모유수유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많이 교육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, 신생아 ICU 있죠.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걸 따시기도 하시고 뭐 보건소에서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조산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모유수유 클리닉 이런 데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따시고요. 모성 파트 쪽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험 보고 오자마자 까먹을까봐 적어놨던 그것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시험 장소가 서울이에요. 거기 가면 모유수유 전문가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CPA 보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봐요. 그리고 시험을 신청할 때 여러분들 빨리 날짜를 선택하세요. 저는 그때 메일을 늦게 받아서 날짜가 진짜 딱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? 그때밖에 없어서 제가 추석 기간을 온전히 혼자서 집에서 독수 공방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냈어요. 시험 기간이 2주인가 3주? 이 정도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어요. 시간은 아침 9시, 오후 1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영문 이름이 쓰여진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 아니면 뭐 제 사인이 들어간 신용카드 막 이런 거 2개, 신분증을 2개 준비하라고 디렉션에는 써 있었었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지 여권은 꼭 있으셔야 돼요.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. 국제 자격증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영문 이름이 쓰여진 여권을 여러분들이 꼭 지참하셔야 돼요.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갔다 오실 수 있어요. 장신구 같은 거를 하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. 심지어 저는 이렇게 팔목에 고무줄 맨날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이것도 팔목에 걸면 안 되고 머리를 아예 묶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손에 그러니까 뭐 손이고 목걸이도 안 되고 귀걸이도 안 되고 뭐 반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맨 손목을 검사하고 그리고 바지를 좀 들어 올려서 발목 검사도 하시더라고요. 이게 문제 유출될까봐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검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해 9월 정도에 시험을 봐요. 그런데 9월이면은 아직도 저희가 에어컨을 좀 틀 때잖아요.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나와서 저는 한 2시간, 1시간 반, 2시간 이 정도 시험을 봤는데 너무 추웠어요. 제가 진짜 가디건을 안 가져간 걸 너무 후회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을 보시면 가디건은 꼭 가져가시고요.
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오자마자 막 헷갈리고 이랬던 문제를 좀 써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지문 90문제는 문제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. 이게 거의 한 줄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 길이가 되게 길고 설명이 문제에 되게 많이 있으면 어떠한 단서를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떤 내가 진짜 정답을 알지 못하면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. 그냥 찍어야 되더라고요. 문제 안에서 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었잖아요. 저는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은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문제 답 이거를 진짜 눈에 다 익히고 외우고 그렇게 갔거든요. 그런데 너무나도 막 비슷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문제랑 답만 외우고 가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. 아마 못 풀 거예요. 저는 다행히 처음에 교육 들을 때 그때 또 이론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다 너무 정확하게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막 정리하면서 듣지는 않았는데 좀 이론을 듣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.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 들었던 용어도 되게 낯선 용어들 많이 나오고 문제들이 되게 낯설었어요. 낯선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써놨네요. 그리고 영어를 번역기에 돌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해석. 영어를 봤으면 더 나았을까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 대부분 문제가 헷갈렸지만 진짜 너무 인상 깊게 몰랐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만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뭐 영상에서는 말씀드려도 별로 소용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똑같은 사진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 6문제는 상황이 나와요. PDF로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왜 우리 토익 같은 것도 한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연관된 문제가 한 3, 4개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해요.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 막 이런 그런 엄마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한 지문당 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6문제는 그런 상황 설정이 나왔어요. 긴 지문의 상황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답을 선택하셔야 되는 그러한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항상 늘 건강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